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는 없지만 한 10년 뒤에 누가 많이 보지 않을까요? 오늘 주제는 즐겁게 살기예요. 온라인에 보면 이제 온라인 컨텐츠가 많으니까 다 잘 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부자가 되는 방법,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즐겁게 살아서 되는 게 없다. 즐겁게 하면서 뭘 잘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사업 쪽은 더 심하겠죠.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지는 부담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스타트업 대표니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긴, 자격을 얻긴 했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인간은 왜 고독하다 그러지? 왜 어찌해서 사랑을 나누지 않을까? 하루를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즐겁게 살지 않을까? 도대체 뭘 얻으려고? 도대체 영업을 어떻게 하려고? 세일즈를 어떻게 하려고?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그렇게 매일 불행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온라인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얻는 결과는 다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아름다워진다면 그분들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니 교만해져가지고 맨날 분노하고 있고, 원래 자기 혼자 다 잘해먹으려고 하다가 모든 보상을 자기가 다 가져갈 욕심내다가 외로워져 놓고는 스타트업 대표는 외로워 이렇게 하고, 뭐 매각해가지고 뭐 400억 막 1,000억 그거 다 나눌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그 보상, 그거 400억 1,000억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돈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눈 뜨고 숨을 쉬고, 또 컨디션이 또 좋고, 또 하루하루 또 도전해 나가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는 거지. 어떻게 모든 걸 결과로 내 인생의 행복을 하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불행한 나라고, 자살률도 그렇게 높고, 다 안 좋은 수치는 다 높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건 또 전 세계 1위란 말이에요. 막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고, 교만해가지고 마음 아프고, 운전만 해도 화가 나고, 다 가져도 화가 나고, 진짜 너무 불행한 사회다. 그래서 양적 완화해가지고 이제 자본이 돌게끔 해놨더니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청년들 돕는다고 청년 주거 지원비 했더니 그게 전부 다 전세 사기가 돼버리고, 진짜 대선 때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봐도 그냥 양심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거짓말만 다 나열하고, 그래놓고 전 세계는 또 이기고 싶고, 맞죠? 원천을 갖고 싶고, 미국과 경쟁하고 싶고, 중국과 경쟁하고 싶고, 일본하고도 경쟁하고 싶으면서 다 거짓된 것밖에 없고, 삼성이 잘 된 것도 거기 삼성 이제 오너분들이 이 거짓된 거를 이제 다 걷어내는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하형식도 했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것을 다 걷어내야 잘 되는 것인데, 자꾸 더러운 것들, 자기만 성공하자고 하는 것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 부자가 안 되면 서러운 것 같은, 무슨 외제차 안 타면은 서러운 것 같은.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다 차를 타고 장을 보고 다녔냐라는 거예요. 다 머리 쥐고 힘들게 계단 올라내리면서 이제 가구도 하나씩 다 넣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남들이 다 자기들의 종이 돼야 되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전 잘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잘 돼도 불행이다. 사실 이 청년들이 괴롭다 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뭐 하면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고, 가난할 용기가 없고, 아름다워질 용기가 없는 걸 보면 참 이게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부자 되는 콘텐츠들 중에 잘된 사람들 쫓아가는 게 많은데, 아니 그래서 부자 돼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상위 0.01%가 되기 위해서는 즐겁게는 불가능하다. 고통받고 두드려 맞고 이빨 막 부서져 가면서 막 입을 갈면서 그렇게 성공해서 어떤 행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옆에 가정도 무너지고 다 떠나고,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나 혼자 잘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내니 마음이 괴롭다. 마음을 괴로우니 서두르니 불안이 솟아나고, 불안이 있으니 정신병이 오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즐겁게 해야만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경쟁을 해버리고, 거기서 즐거움은 필요 없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사람을 몰아세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잘된 사람들의 모습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성공을 주장하는 게
다 같이 자살하자는 얘기 아니냐, 다 같이 불행하자는 얘기 아니냐, 더 사기꾼의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놓고 모든 말은 선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선한 말하고 악한 말이 살짝 섞여 있고, 우리가 댓글이나 사람들의 반응만 봐도 나만 잘 돼, 내가 잘 되고 나서 남을 도울 수 있어, 내 잔이 채워져야 그 흐르는 물로 남을 도울 수 있어.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잔을 채우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릇을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큰 그릇에서 물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지. 작은 종지 그릇에 물이 넘친다고 해서 내 잔이 채워졌고 옆에 사람 동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힘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하는데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치는 것, 내 정신이 죽는 것, 주변 사람이 죽는 것, 사기꾼의 나라가 되는 거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게 그것인데 그걸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냥 손해보기 싫어한다. 조금 날이 갈수록 더 약간 그냥 속이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주변 친구들 보면 사실 예전 같았으면 30대라고 하면 이미 대부분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약혼자가 있거나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주변 친구들 보면 사실 결혼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냥 혼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좀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약간 여유가 없다, 아니면 뭐 약간 연애를 하면서 감정 소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약간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만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사실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좀 그때 당시에 조금 뭐 부담감이 있더라도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건 그렇게 큰 말 그대로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이 정도를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줘 하는 그런 사실 심리들이 전체적으로 있고, 또 뭐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나는 이걸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게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되게 본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생을 손해보는 거라고 하는 인식들도 있고 말들도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좀 날이 갈수록 연령층이 좀 더 낮아질수록 조금 더 뭔가 자기는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남이 나한테 뭔가 해주는 걸 조금 더 바라는 경향들이 좀 세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날이 갈수록 좀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 같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그렇게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다 힘들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공경에 처한 건 사실 5, 60대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다 마음에 있으니까 뭐 세대마다 다 억울하겠지만 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냐면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많다고 근심하고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는 게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맨날 기뻐한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뻐한다고 연습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빨 다 깔면서 막 경쟁의식에서 나만 잘 되고자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를 선물 받았고 매일매일 강도 높은 삶을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인내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운전하고 출퇴근을 한다고 쳐도 매일 어떤 그 운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니면 너무 초보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이 흐름을 못 맞추는 사람들을 본다고 그 볼 때마다 그 화가 난다면은 그건 너무 불행한 인생이다. 그 말 있잖아요. 그 정말 웃긴 말이긴 했는데 그 운전 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 5분 빨리 나오지 뭐 10분 빨리 나오지 이 말은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떤 댓글에 이제 왜 전날 나오지 그랬어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업도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결국 잘 되는 힘이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부딪혔던 모든 과정은 다 힘들었어요. 단 한 번도 그 허들을 뚫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걸 이겨내 본 적도 없고, 만약에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 때, 그때 내가 지속했으면 지금 엄청 잘 됐을 텐데, 그때 지속했으면 그거 엄청 잘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금이라도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10년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지속했으면 괜찮았을 걸, 그때 지속했으면 자립을 했을 걸,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더 쉬워졌어요.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법적인 거를 처리하는 것도 쉬워졌고, 개개인이 어떤 그 성공하기에, 창업을 하기에, 아니면 글로벌로 도전하기에, 그전에는 진짜 불가능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국민에게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다. 근데 도전할 때 가장 힘든 게 자본도 아니고 뭣도 아닌 마음이에요. 매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즐거운 일도 같은 밥도 7일 8일 먹으면 아무리 진짜 비싼 음식이라 하더라도 연속으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갈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항상 계속 배고파야 맛있는 걸 계속 먹을 수 있다. 항상 배고프게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도전도 두렵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부딪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리스크를 지는 사람이 결국 결과를 가져갈 것인데, 저는 어쨌든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세대 성공하신 분들은 좀 다 겸손하고 이 세상 이치에 좀 눈이 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사업을 할 때 AI 시대 잘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경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는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불안을 느끼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되면 너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남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살아가면 잘 안 되면 너무 괴롭잖아요. 인정 욕구 받으려고 한 거니까. 근데 내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성과를 같이 공유하기 위함이라면 사실 굳이 잘 될 필요가 있겠어요? 어차피 국가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분배를 하는 거고, 정치라는 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국가란 테두리에서 사는 거니까 굳이 성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면 좋고 안 이뤄도 좋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매일매일 천국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보상들도 이 사회에 발전한 것들도 다 누리고 살고 풍경도 보고 자연도 보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하면 즐거운데, 머릿속에 그런 건 없고 나의 인정욕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둬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목적이라면은 너무 생각만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성적으로 경쟁을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명문대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이 꺾이는 순간 우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실제로 저도 개발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스위스에서 개발했을 때거든요. 그때는 한국에서는 그냥 화면만 잘 치고 빨리빨리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스위스에서 코드 리젝을 10번 당했어요. 10번 당하니까 이제 우울하더라고요. 2-3번 당할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10번 정도 코드 리젝을 당하면은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열등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근데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들어서 좋은 코드를 짜고 왜 리젝을 당했는지 맨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게 뭔지 생각하게 된, 오히려 젊은 날에 선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차별성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두르고 빨리빨리 한다고 그게 작품도 아니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요.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AI라는 게 등장했지만 잘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AI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 경쟁만 더 부추기고 모든 걸 엉망으로 저는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회사도 이제 제품들도 좀 나왔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서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마음을 다 잡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